정재환 박기범. 김마주의 한마디로 여행 영어. 안녕하세요. 한마디로닷컴 박기범 강사입니다. 이제 에피소드 29 아픈 곳 설명하기 그죠? 세 번째 미션인데요. 우리 첫 번째에서는 머리와 관련된 그죠? 머리 쪽에 아플 때 설명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션에서는 내과 관련된 설명법이었죠. 이번에는 어디겠어요? 외과죠. 그래서 미션 3 외과 관련 증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교재는 294페이지니까 교재를 펴시고요. 외과 중에서 우리가 많이 다치는 부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손을 심하게 베었어요. 손에 이렇게 그죠? 네, 자상이라 그러죠. 베는 거. 요거는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컷이라 그래요. 간단하죠. 컷. 잘라내는 거. 그죠? 네, 자르는 거. 컷. 그래서 손을 심하게 베었습니다라는 말은 저는 자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컷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I have a cut. I have a cut. 그 다음에 내 손가락에 그러면은 on my finger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엄지로 할까요? 그럼 on my thumb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엄지 손가락은 thumb이죠. thumb. 그죠? two thumbs up 그러잖아요. 최고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하시는데 그냥 벤 거면은 I have a cut on my thumb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심하게 뱉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빌 때 엄청 심하게 비었어요. 끔찍하죠, 그죠? 그 느낌 그거 그대로 갖고 계세요.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느냐? nasty 요래요. nasty, N-A-S-T-Y. 네, nasty란 말이요. 바로 그 느낌이에요. 심한 거죠. 그냥 심하다라고 하면은 느낌이 잘 안 와서 제가 이 예문을 든 건데 I have a nasty cut on my thumb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엄지가 그냥 휙 하고 잘라졌어. 피가 막 스멀스멀. 그 느낌 그거 nasty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그 느낌이 최고로 describe 하기에 아주 최고의 장면이기 때문에 설명드린 거예요. nasty. 끔찍해. nasty. 그죠? 눈 뜨고 못 보겠어. nasty예요. I have a nasty cut on my thumb. 그러면 내 엄지에 심하게 베었어. 자상을 입었어. 이런 표현이 되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손을 심하게 베었어. 시작. I have 뭘 갖고 있어요? A nasty cut. 하나니까 a nasty cut. 어디에 위에요? On my thumb. On my finger.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시작. I have a nasty cut on my thumb. 나 엄지 심하게 베었어. 그 다음에 옆구리가 쿡쿡 쑤시거나 아이고 옆구리야. 옆구리를 영어로 뭐라 할까요? 옆구리. 옆은 사이드고 구리는 뭐지? 옆구리는 그냥 사이드라고 그래요. 사이드. 쉽죠? 등어리는 back이죠. back. 그죠? 옆구리는 옆이니까 그래서 사이드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옆구리가 아픕니다라는 표현은요. 나는 옆구리에 고통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갖고 있어요. I have. 뭘 갖고 있어요? 고통을 하나 갖고 있어요. A pain. I have a pain. I have a pain. 어디에? 뭐 on my side라고 해도 되고 in my side라고 하셔도 됩니다. 교재에는 in my side라고 돼 있잖아요. 그건 이제 옆구리 안쪽인 것 같고 옆구리 뭐 위에 그러면 뭐 on my side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I have a pain in my side. 시작. I have a pain in my side. 네. 이 pain은 선생님 고통을 셀 수가 있나요? 고통은 셀 수가 없죠. 그런데 세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고 단수로 많이 써요. 고통은. 근데 pains하고 s를 붙이잖아요. pains. 그러면은 고통이 아니라 뭐냐면 수고라는 뜻이 돼요. 고통을 여러 번 겪는 게 수고죠. 여러 번 겪으면 그게 수고가 돼요. 그래서 take pains 그러면요 고통을 취하다 이거가 아니라 수고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take pains 그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고통은 셀 수 있는 걸로 봐요. 그래서 I have a pain. I have a pain. I have a pain이 아니라 I have a pain. 어디에? In my side. 옆구리.
그 다음에 손가락이 삐끗했어요. 손목이 삐끗했어요. 손목을 삔 것 같습니다. 손목을 삔 것 같아요. 자, 이런 표현인데요. 이 삐다 이 표현으로는 우리가 sprain이라는 동사를 이용을 해요. sprain. 따라해 보세요. sprain. S-P-R-A-I-N이죠. sprain 이렇게 되는데 sprain. 예. sprain이 뭐냐면 삐게 하다예요. 삐게 하다. 이거는 가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손이 뼈였으면 당한 거죠. 그죠? 그래서 sprained라는 형용사를 많이 쓰게 돼요. sprain은 동사예요. 손을 삐게 하다. 겹지르다 이런 뜻이고 sprained 하면 당한 거죠.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어요. I have. 뭘 갖고 있냐면 sprain 당한 손목을 갖고 있어요. 손목은 뭐예요? wrist라 그러죠? W-R-I-S-T. 그죠? 그래서 삔 손목을 갖고 있습니다. I have a sprained wrist. I have a sprained wrist. 이렇게 하면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됐죠? 삔 발목을 갖고 있어요. 그럼 발목은 ankle이라 그래요. ankle. A-N-K-L-E. ankle. 그래서 I have a sprained ankle. 그러면은 전 삔 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어려운 말로는 우리가 염좌라 그러죠. 이게 근육이 찢어지거나 늘어난 상태. 그걸 이제 염좌라 그러는데 사실은 sprain이라는 단어가 그 염좌를 나타내요. 그래서 I sprained my wrist. I sprained my wrist 이렇게 가는 것도 좋죠. 나는 sprain 했어요. 뭐를? my wrist를 내 손목을요. 그래서 I sprained, I have sprained, I sprained my wris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두 가지예요. I have a sprained wrist. sprain 당한 손목을 갖고 있어요. 또는 나는 sprain 했어요. I sprained my wrist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손목을 삔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앞에다가 I think를 붙였어요. 그래서 I think I have a sprained wrist 이렇게 했네요. 내 생각에는 내가 삔 손목을 갖고 있어요. I think I have a sprained wrist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손목이 삔 것 같다. sprain 요 단어 꼭 알아두세요. sprain 내가 당한 거면 sprained 내가 가해를 하는 거면 sprain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295페이지. 두 번째 문장인데요. 제 발목이 부었습니다. 발목을 삐끗하면 부어오르죠. 이 부어오르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swollen 이렇게 표현해요. swollen. S-W-O-L-L-E-N swollen 요건데요. 원래 동사는 swell이죠. swell. S-W-E-L-L 요건데 뭐 잘했다 할 때 well 있죠? 그 앞에 s를 붙인 거예요. swell. 이게 부어오르다, 부풀어 오르다라는 뜻이에요. swell. 부풀어 오르다. 그죠? 그다음에 과거는 swelled. 규칙 변화죠. 근데 pp형은 좀 달라서 swollen 이렇게 돼요. S-W-O-L-L-E-N swollen. 그거는 퉁퉁 뿐 이런 뜻이에요. swell 당한 거죠. 부풀어 오름을 당한 거예요. swollen. 따라해 보세요. swollen. 제 발목이 부었습니다. 그러면은요. My ankle 발목이죠. is swollen. My ankle is 어때요? swollen 된 상태예요. swell 된 상태예요. swell 받은 상태죠. My ankle is swollen. 시작. My ankle is swollen. 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요? swollen ankle을요. 시작. I have a swollen ankle. I have a swollen ankle.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어요. 두 가지다. 이거는 뭐예요? 뭔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데 감염이 되어 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부어오르는 거, 또 뭐 삐어 가지고 퉁퉁 부는 거 이런 거 다 표현하실 수 있어요. swollen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다음에 다리가 부러진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도 있네요. 다리가 부러지다. 부러뜨리다라는 말은 뭐가 있죠? 네, break라는 단어가 있죠. 깨버리는 거. break. 그래서 I think I've broken my leg 이런 것도 있고요. I think 내 생각에는요. I've broken my leg. 내가 내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다리를 스스로 부러뜨리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I have broken 또는 I broke. 과거는 broke고요. 현재 완료는 have broken. PP형이 broken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교재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시고요. I have broken.
내가 부러뜨렸어. 뭐를? My legs. 다리들을 뭐 다리 하나면 my leg. 그죠? 두 개 다 부러뜨릴 수도 있나? 자, 그래서 I think I have broken my leg.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I think I have a broken leg. broken leg. 부러진 다리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I think I have a broken leg. I think I have broken my leg. 두 가지. 내가 내 다리를 부러뜨렸다. 나는 부러진 다리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재에는 지금 I think I broke my leg. 요거 하나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 오른손에 감각이 없어요. 이거 좀 심각하네요. 그죠? 제가 하도 요새 맨날 책상에 앉아갖고 일하다 보니까 거북목 증상이 생겨갖고 목이 좀 안 좋은데 목이 안 좋으니까요. 진짜 손에 감각이 좀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컵 같은 거 갖고 있다가 자꾸 놓치고 막 그러거든요. 예, 자꾸 좀 감각이 좀 찌릿찌릿하고 그래요.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 같은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 감각이 없어지는 거, 멍한 거죠. 그죠? 감각이 없는 요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마비된 거죠. 요거는 numb이라고 표현해요. numb. 그죠? N-U-M-B. 끝에 B는 묵음이에요. 그래서 numb가 아니라 numb. I feel numb. 나는 numb하게 느껴요. 무감각하게 느껴요. I feel numb. 이런 거 좋죠. 그래서 제 오른손에 감각이 없어요라는 표현은 I feel numb. I feel numb on my right hand. 그죠? I feel numb on my right hand. 이런 거 좋네요. I feel numb on my right hand. 이거 좀 적어두세요. 교재에는 그냥 my right hand is numb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My right hand, 내 오른손이 is numb. 무감각합니다. 그죠? numb이라는 표현을 이 단어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다음에 I feel numb. 나는 무감각하게 느껴요. I feel numb. 어디 위에? On my right hand. 오른손 위에 I feel numb을 느낍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각이 없는 거 numb. N-U-M-B예요. numb. 그죠?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 바로 아래 다리에 쥐가 났어요. 쥐가 났다라는 표현 그죠? rat 아니죠? rat 아니에요. rat은 찍찍거리는 쥐고 이때 쥐라는 표현은 좀 알아두세요. 이것도 많이 쓰이니까 cramp라 그래요. cramp. 이 사실은 이게 경련이죠. 경련. cramp. C-R-A-M-P. cramp죠. 그래서 I got a cramp. I got a cramp. 그럼 난 cramp를 갖고 있어. I have a cramp. I got a cramp. 어디에? 뭐 in my legs. 다리에. 찌릿찌릿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저 다리 안에서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on이라고 안 하고 in을 많이 쓰네요. 그래서 I have a cramp. I have a cramp in my leg.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cramp.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쥐나 cramp. 그죠? cramp. I got a cramp. I got a cramp. 이거 있고요. 또 하나 많이 쓰는 게 이건 이제 아까 구어체인데 이 knot라는 말도 많이 써요. knot. I got a knot. knot이라는 건 뭐냐면 K-N-O-T예요. K-N-O-T. 크노트가 아니라 K는 묵음이라서 그냥 knot인데 원래 이 knot라는 거는 그거죠. 매듭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저 로프 같은 거 감으면 저 매듭져 있는 거 그거 knot라 그래요. knot. 아마도 이렇게 줄이 엉켜 있는 그 모습이 근육이 꼬였다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I got a knot. I got a knot. 이 표현도 좀 쓰니까 같이 알아두세요. cramp 그다음에 knot. 오케이? 하나 더 있는데요. spasm이라는 것도 있어요. spasm. spasm이라는 말은 의학 용어로 그냥 경련인데요. 일상에서도 많이 쓰여요. spasm. S-P-A-S-M이죠. spasm. spasm이에요. spasm. 이것도 경련이에요. 그래서 I got a spasm. spasm은 주로 복수로 많이 써요. I got spasms. S를 붙여서 I got spasms. I got spasms. 이것도 다 쥐났어 이런 표현인데 제일 많이 쓰는 거는 cramp를 제일 많이 쓰고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not라든지 spasms라는 표현도 가끔 나오니까요. 좀 교재에다 같이 좀 써놓으세요. 필기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쥐가 났습니다. I got a cramp. I got a cramp in my legs. I got a cramp in my arm. 그죠? 내 팔에 쥐 났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96페이지 넘어가세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무릎에 멍이 들었어요. 이 멍이라는 말도 좀 이 단어 챙겨 두셔야죠. 멍. 그죠? 시퍼렇게 먹는 거. 그거를요. 우리가 bruise라고 그래요. bruise. 그죠? 이 철자는 B-R-U-I-S-E예요. 그래서 bruise처럼 써놨는데 발음은 bruise예요. bruise. 이게 사실은 어려운 말로는 타박상이죠. 타박상. 그래서 bruises 복수로 많이 쓰게 되면 여기저기 멍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저 스릴러 영화라든지 이런 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부검 같은 거 하고 나서 온몸에 타박상이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A lot of bruises. 그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several bruises. 그죠? 또는 a few bruises on the body. 몸 위에 이렇게 상처들이 멍이 맺혀 있는 거고. 그럼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타박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bruise라는 단어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I have a bruise. 나는 멍이 있어요. 멍을 갖고 있습니다. I have a bruise. 어디에? On my knee. 무릎에. 무릎은 knee라고 하니까 K-N-E-E죠. 그래서 I got a bruise on my knee. She's got a bruise on her knee. 그래서 그냥 무릎에 보니까 멍이 이렇게 들어있더라. 이제 bruise란 단어 이걸 꼭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또 내 무릎을 멍들게 했어. 그리고 동사로 쓰이면 또 bruise가요. 멍들게 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I bruised my knee 이런 표현도 쓰고요. 뭐 자기 다리를 일부러 멍들게 할 건 없겠지만 그죠? sprain이란 단어랑 비슷하죠. 또 break란 단어도 비슷하고 그래서 I broke my leg, I sprained my ankle. 전부 다 이 가학적이잖아요. 내가 내 다리를 부러뜨리고 내가 내 다리를 삐게 하고 그죠? 비틀고 I bruised my knee. 내가 내 무릎을 멍들게 하고 그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영어 표현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게 좀 편하지 않으시면 I have a knee bruise 이렇게 한다든지 그죠? I have a bruise on my knee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무릎에 멍이 들었습니다. bruise란 단어까지 정리해 드렸어요. 그리고 296페이지에 보시면 신체 부위에 대한 이 보캐블러리 정리가 돼 있죠. 그죠? 손톱을 영어로 뭐라 할까? 창자를 뭐라고 하나? 편도선을 뭐라고 하나? 의학 용어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랑 이야기하실 때 좀 이런 건 좀 챙겨 두시는 게 좋죠.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조금 암기하기 힘들더라도 몸에다가 이렇게 붙이세요. 여기 elbow 그죠? 그다음에 뭐 있을까? 허벅지에다가 뭐 thigh 그죠? 붙이세요. 이렇게 써가지고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뭐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계실 때 이제 제가 문병 가고 그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의사 선생님이랑 대화가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하고 불안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가 아프다고 우리 어머니가 본인이 어디 아프시다고 이렇게 의사한테 얘기하고 싶어도 잘 몰라주니까 속도 상하시고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참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영어 강사인데 우리 어머니가 병원 영어를 못 해가지고 힘들어 하시니까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연세 드신 분들도 어렵죠. 연세 드신 분들이 병원에서 의사랑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상 외국 교민들 중에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시는데 외국인 의사하고 대화가 잘 안 돼가지고 한국 병원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한데요. 많이 괴로우실 거예요. 그죠? 제가 저희 어머니도 잘 챙기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강의를 한다는 게 참 부끄럽고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제일 좀 마음이 안쓰럽고 그렇더라고요. 자, 아무튼 아프신 분들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 가지고서 그래도 기본적인 거니까 이런 건 좀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자꾸 이야기해 보시고 I feel like I'm gonna throw up. 토할 것 같아요. I feel dizzy. 뭐 이렇게 표현도 좀 하시고 그런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안 아픈 게 제일 좋죠.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에피소드 30 병원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연습 많이 해두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